지금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한쪽에서는 드디어 혁신의 시대가 열린다고 환호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제2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법의 속내를 탈탈 털어보고 과연 한국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신세계 질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나라들끼리 힘겨루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흐르는 길, 기술의 주도권, 경제 권력의 판 자체가 완전히 새로 짜이는 정말 거대한 대격변의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뭐랄까, 핵심 열쇠가 된 거죠. 그런데 각국 정부가 망설이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어떨까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총괄 같은 자리를 만들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판을 짜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볼 이야기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먼저 거대한 세계의 변화를 보고 그 속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2가지 법이 사실은 기회이자 함정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지금 한국의 정책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판돈이 걸린 게임인지 그 배경이 되는 글로벌 상황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요동치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돈을 끌어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누가 더 명확하고 혁신적인 규칙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난 8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이 과거를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정말 뼈아픈 역사입니다. 2017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한국은 스스로 혁신의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무려 8년이에요. 전 세계가 저만치 앞서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멈춰 서 있었던 거죠. 이제야 겨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미 놓쳐버린 게 너무 많은 건 아닐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건 그냥 명분이었죠.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재들, 막대한 자본, 그리고 미래 먹거리였던 성장 동력까지 전부 다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쫓아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긴 암흑기를 지나서 새로운 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토큰 증권, STO 법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서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봤습니다. 이 법이 약속하는 미래는 정말 화려합니다. 부동산, 미술품 같은 모든 걸 토큰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RWA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사실상 기존 금융 대기업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진짜 혁신을 일으킬 웹3 스타트업들은 아예 경기장에 들어갈 기회조차 얻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혁신의 함정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가져다가 기존에 있던 금융상품을 그냥 포장만 바꾸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아니라 낡은 길을 그냥 다시 포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소중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STO가 시작에 불과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결정지을 진짜 전쟁터입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그 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둘러싼 싸움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돈을 주고받는, 말하자면 새로운 철로 그 자체거든요. 이 철도를 누가 까느냐에 따라서 미래 금융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철도를 깔 수 있는 권한을 오직 은행한테만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STO에서 봤던 그 닫힌 운동장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되는 겁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은 아예 낄 자리가 없어지고 한국의 디지털 금융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혁신가들을 해외로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 길이 있습니다. 그냥 허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혁신이 일어나도록 똑똑하게 판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정 선수한테만 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ICO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강하게 지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STO나 스테이블코인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진짜 혁신이 자라날 토양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법을 어떻게 세세하게 설계하느냐가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냥 허용이라는 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허용이 진짜 혁신을 위한 똑똑한 설계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또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혁신을 해외로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서 위대한 혁신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은 국회나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